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그 주간 동아입니다. 동아일보. 여기 그 특집 군사 분석 기사가 있는데, 이란 상공에 정체불명 전투기 등장, 카타르나 UAE가 보복 공습 가능성, 이런 데 그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사진이나 모든 게 제가 보기에 팩트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글을 쓰신 주간 동아에 쓰신 분은 이일우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일우, 이분이 저하고 채널A에서 방송도 한 적이 있고요. 그 신인균의 군사TV, 거기에도 많이 같이 방송하죠. 신인균 군사TV, 국방TV. 그 다음에 저하고 채널A에서 방송도 하고, 특히 기사 내용과 사진, 특히 주간 동아에까지 실린 거 보면 신빙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 중동전쟁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일우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쭉 위에 쓴 장문의 기사입니다. 이분이 전문성이 강하죠. 실제 그 글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란 상공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제가 아닌 미국, 이스라엘 전투기하고 전혀 다른 이런 전투기가 등장했더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실제 형체가 다른 삼각형 비행체가 포착됐다. 실제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이나 미국 전투기들은 뒤에 그게 있거든요. 수평 꼬리 날개, 비행기에 수평 꼬리 날개, 이런 게 있어가 딱 식별하면, 아, 이게 미국 해봤자 전부 이게 그런 거니까, 다 이게 대부분 이게 우리가 미국 폭격기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전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쓰는 이런 전투기들이 아니더라, 실제. 그래가지고 이게 비행기가, 전투기가 어디 거냐. 우리 미국은 이게 전부 F 얼마 숫자, 또는 B1B 이런 게 미국 전투기는 다 모양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수평 꼬리 날개 이런 게 없더라. 그러면서 그냥 전혀 못 봤던 이런 삼각형 비행체 전투기가 등장하니까 이란에서도 당황했는가 봐요. 이 비행기는 이거는 뭐냐? 바로 실제 유로파이터, 유럽에서 수입한 전투기들이 있거든요. 유로파이터, 미라지, 또는 유로파이터가 출격, 개연성.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이 주력으로 삼는 전투기가 아니고, 이 유럽에서 아마 수입한 전투기, 모양이 다르다 이거죠. 수평 꼬리 날개가 있고 없고. 이런데 유로파이터, 이게 보유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보유한 나라가 이 기사를 종합 검토해 보면 사우디에 좀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 바로 카타르, UAE가 보유한 이런 비행기가 이란에 출격을 했다. 특히 이란 남서부, 이란의 남서부, 이게 딱 맞은편이잖아. 이란 남서부 대도시 시라즈에서 이런 비행기가 나타났다. 시라즈. 이 시라즈도 큰 것들, 이란 제일 큰 게 테헤란, 또는 이스파한. 그 다음에 시라즈는 20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실제 파르스주의 주도, 이란의 파르스주의 주도, 우리가 도청 소재지. 거기 시라즈가 폭격을 당하는데, 거기 요즘 낮은 데서 보는 거예요. 왜? 방공망이 다 파괴되니까. 처음에 폭격할 때는 저 고도가 높은 데서 해가 잘 안 보이도, 지금 이게 낮은 데로 비행기들 슉슉 날아다니면서 이게 폭격을 기관총으로 쏘고 있으니 이란의 대공망이 파괴됐다 이거죠. 하여튼 인구 200만의 대도시 시라즈에 거기 실제 폭격기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처음 보는 이런 데 유럽에서 수입한
이런 게 전투기들이 나타났더라.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실제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런 게 외형의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뭐 F-15나 이런 거 다 F 쭉 35 이런 거 보면 이게 다 모양이 뒤에 보면 다 이게 수평 꼬리 날개가 있는데 그게 없더라. 지금 현재 그 공습급 이분이 군사 전문가니까 써놨잖아. F-22, F-35, F-15 전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도 F-35, F-15, C-16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그게 아니더라. 이번에는 이게 수평 꼬리 날개 없이 삼각형으로 된 삼각형으로 이게 그 주날개 주익만 보이는 이런 데 그 주로 유럽 전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 이 전투기가 출격을 했더라. 이 말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분의 주장이 사우디는 아닌 것다. 사우디는요, 또 이게 위치상으로도 이게 좀, 영국, 프랑스가 비행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이게 하더라도, 사우디 경우도 이게 그 유로파이터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안 높다는 거죠. 실제 사우디가 72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보유 중인데, 이게 다 자국의 그 파우드 공군기지에 주둔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시라즈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보유한 이게 비행기, 그러니까 이제 72대가 있는데, 그게 사우디 공군기지 파우드에서 이게 그 이란의 그 대도시까지 날아가려면 1500km니까, 이거는 이게 그 불가능하다. 공대지 무장 정착하고 가기에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이게 그냥 조금만 페르시아만 조금만 건너면 되는 바로 이게 코앞에 있는 이게 바로 UAE, 그 다음에 그 카타르, 이런 나라가 바로 이게 있죠. 이런 나라들도 실제 그 카타르가요, 이런 걸 이게 그 36대를 이게 각각 한 70몇 대 되네. 이런 이게 전투기, 유로파이터, 이런 이제 전투기나 또 이게 라팔, 이런 전투기를 두 개 합쳐서 한 72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보유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게 그 기지가 이란하고 한 500km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UAE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그 전투기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630km니까. 따라서 이게 결국 카타르나 UAE가 전투기를 보낸 게 아닌가.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이 기사를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 이분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주간 동아의 실리 특집 기사인데 이게 신문사도 이게 검증하거든요. 이걸 보면 이게 일단 이게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동기가 맞거든요. 지금요, 이스라엘보다 이게 미사일 드론 더 많이 받은 게 UAE입니다. UAE 쪽으로 이게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게 더 많이 쏟았다고. UAE 군사시설만 쏜 게 아니라 두바이 공항부터 이게 막 쏘니까 두바이가 유령도시가 됐다고. 두바이가 유령도시가 되고 공격을 이게 거의 한 2000발 가까이 공격을 받았다는 90% 요격했지만 2000발 가까이 저기 두바이 참전하나? 이렇게 방송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UAE가 참전하느냐 이 말이지. 거기 아부다비가 제일 큰 나라고 그다음 두바이거든요. 그게 부속 국가입니다. 연합 국가. 우리 유가야처럼 그게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잖아요. 아부다비, 두바이 이런 거거든요. 충분히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아. 이스라엘보다 이게 몇 배 공격 받았잖아.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타르는 이번에 LNG선이 공격받아가 지금 3년에서 5년 걸린다잖아요. 전 세계 LNG 한 20% 담당하는 게 카타르가 이란이 그걸 때려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 때리니까 이란은 카타르를 때려. 참 이게 왜 이스라엘한테는 보복을 못하니까. 거기 카타르하고 이란이 같이 관리하는 거기 그 해저에 가스가 LNG가 이게 대거 매장된 거거든요. 세계 20%.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를 때리니까 카타르도 충분히 공격할 그게 이유가 있다. 명분이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카타르나 UAE나 이란이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엄청나게 지금 항의도 하고 처음에 그 오죽하면 그 가자지구 하마스까지도 이란 보고 형제국도 때리지 말아 했는데 근데 때렸잖아요. 카타르 구경했는지. 카타르는 그게 목숨줄이거든요. UAE도 이게 2000발 이상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두 나라 전투기에 가서 이란 남서부 때리는 게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개연성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독자적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다국적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 풀라고 전 세계 우리 7개 나라, 그 다음에 그 중동의 12개 나라 최후 통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 이슬람 12개 나라가 이란에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3월 19일 날 이슬람의 12개 나라가 최후 통첩을 해가지고 우리 더 이상 공격하면 우리 그냥 있지 않겠다.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간시설 공격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강력한 경고하면서 또 공격하면 바로 이게 노잖아. 유해 현장에 따른 집단 자위권 발동을 경고했다. 거기에 전투기가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거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도 이게 빨리 좀 미국이 협조를 해야 되고요.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이란을 강하게 응징해서 이란의 불법을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쟁을. 트럼프도 곧 아마 전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지상군을 계속 파견하고 있으니까 진짜 전쟁이 언제 끝나나? 트럼프가 이게 끝난다고 말을 하는데 또 지상군이 가니까 그래서 미국 또 밤에 다운한 나스닥이 또 폭락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에너지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길은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이란을 강력하게 응징해서 이란이 빨리 베껴들고 완전히 끝내는 이게 저는 유일한 해법이다. 유일한 해법. 이렇게 때리패가 물론 이게 이란이 굴복하고 대화를 풀자 하면 그때 가서는 이게 대화가 돼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강력한 이란에 응징을 해서 당분간 몇십 년간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응징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서 풀더라도 빨리 이 사태는 마무리 지되고 지금 그래서 UAE나 카타르가 만약에 폭격기를 보내서 참전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최후의 칼을 뺐습니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속보가 뜨고 있는데, 현지 시간 21일, 현지 시간,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최근 속보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뭐라고 이제 글을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그러니까 이틀이죠.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에 초토화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최후의 칼을 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정말 이게 요충지 중에 요충지죠. 호르무즈 해협. 그 다음에 수에즈우나 파나마우나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가면 말라카 해협 이런 게 정말 요충지거든요. 이걸 이란이 국제 항행의 자유가 있는데 이란이 그렇게 기뢰로 봉쇄한다. 또는 이게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위협해서 이게 봉쇄한다. 심지어 이게 자기들하고 협상해서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면서 통행료를 나중에 받겠다. 일본하고도 이게 협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게 날강도 국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칼을 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미 제공권, 제해권, 바다나 영공을요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게 안 때려서 그렇지 때리려면요 하르그섬 이란의 석유 수출의 90% 하르그섬도 이게 2번이나 폭격했는데 군사시설만 핀셋으로 폭격하고 석유 인프라는 그대로 두잖아요. 이게 폭파되면 이란 석유 수출은 끝나고 가장 타격은 중국이 받을 겁니다.
이란의 원유의 80%가 중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때리고 다만 이제 그 해병대로 이제 그 상륙해서 하르그섬을 점령하는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석유 수출 인프라 시설이고요. 이란에 발전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화력 발전소나 뭐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겠죠. 이걸 이렇게 때려버리면요. 이란은 이게 바로 뭐 구석기 시대로 간다. 바로 이제 그 쿠바하고 이게 같은 꼴이 될 겁니다. 쿠바가요. 원유가 없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전기가 전혀 없잖아요. 나라가 이게 완전히 뭐 암흑이 돼가지고 지금 쿠바가 스스로 이게 무너지기 직전인데 만약에 이란의 발전소 이걸 이렇게 때리는 건 식은 죽먹기죠. 식은 죽먹기예요. 트럼프가 뭐랬습니까?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서 obliterate, O, B, L, I, T, E, R, A, T, E, obliterate, 초토화시킨다. 초토화시키겠다. 발전소를 초토화시키면 이란의 그 9천만 인구는 도대체 무슨 전기로 어떻게 그 모든 게 마비되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기를 이게 뭐 지하에 숨겨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지하도 성질하면서 몇 명 자살 테러하고 뭐 몇 개 숨겨놓은 거 몇 개 쏠지 모르는데 그래봤자 이게 뭐 최후의 발악이죠. 그렇잖아. 전기가 발전소가 다 초토화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란은요, 더 이상 그 트럼프의 인내를 시험하면 안 돼요. 트럼프는 그 광인 전략 한 다음에 합니다. 더 이상 시험해가 설마 우리 발전소를 다 때리겠냐?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하려면 이란은 진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지금 이란이 트럼프나 이스라엘이 봐주니까 이런 말 있잖아. 우리 일일지구, 부지외호, 일일지구, 하루 강아지, 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다. 호. 하루 강아지는 그 호랑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도부 혁명 수비대나 전부 그 하루 강아지들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나 하루 강아지들이 트럼프나 미국의 힘, 또 이스라엘의 힘, 이런 이제 그 큰 호랑이의 무서움을 모르고 그냥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놈들이 뭐 사정거리 2,000km 탄도미사일로 2,000km 스스로 우리가 제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 하메네이가 그랬잖아요. 근데요, 어제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인도양의 그 디에고 가르시아, 이게 영국하고 미국이 관련한 이제 군 기지거든요. 거기에 전략물자가 많은데 그쪽으로 4,000km짜리, 이건 ICBM은 아니지만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4,000km 미사일을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두 개를 날리다가 하나는 이제 뭐 기술 부족으로 그냥 고장나가 떨어지고 하나는 요격당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도착은 안 했지만 이런 게 자들을 그냥 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자기들이 2,000km 한도로 탄도미사일 한다 해놓고 4,000km짜리 어떻게 몰래 만들다가 두 개를 그냥 발사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영국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영국도 같이 참전해서 빨리 하루 강아지 때려잡아야 됩니다. 때려잡아야 돼요. 초토화시켜버리, 초토화. 그냥 두니까 이게 뭐 진짜 이란이 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중동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해서 뭐 사드 레이더까지 해가지고 뭐 1조 2천억의 피해를 줬다. 또 이게 막 온데 쏘대고 있는데 너무 느슨하게 그냥 봐주고 뭐 모든 걸 이란 주민들 다 편안하십시오. 다 이게 그 방송한 다음에 한참 뒤에 시설만 때리고 물론 이제 많이 때렸죠. 한 8,000곳 이상 이란의 8,000곳 이상 군사 목표물은 다 파괴시켜가지고 아마 정상적으로 군사 작전은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 뭐 산악지대 깊숙하게 지하에 숨겨난 데서 간헐적으로 미사일 드론을
하나씩 날리고 있는데 이 자들에게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미사일 발사되는 이제 그 한 60% 이상 그때 그 폭파했다 했는데 거의 발사되는 순간에 그 위치가 나오니까 그 일대를 이렇게 초토화시켜버리대요. 그냥 벙커버스트로 완전히 지하까지 초토화시켜버리대요. 방공망은 뭐 85% 이상 거의 90% 붕괴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란이 아예 저항할 엄두도 못 나도록 그냥 방송국이나 이것들이 다 전쟁 목표물이 됩니다. 일순위. 민간인들에게 대피식이 되겠지만 그 외에는 이게 뭐 아예 방송도 못하게 뭐 국영방송에 녹아 말도 안 되게 모즈타바 하메네이 뭐 글을 갖다가 읽어주고 아나운서가 그런 것도 이게 금방 없앨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이게 KBS, MBC 이런 거 없애는 거 식은 죽 먹기잖아요. 전쟁할 때요. 식은 죽 먹기죠. 그대로 이게 그냥 아니 뭐 초토화시키고 이란을 어디서 이게 그 감히 국제 해협을 봉쇄를 하고 아무데나 이게 그 중동에 특히 UAE나 카타르 아무데나 이게 그냥 미사일 쏘대고 저기 그 이런 식으로 심지어 4,000km까지 이걸 이게 이번에 이란을 초토 안 했으면 ICBM 만든다니까 4,000km도 유럽까지 다 겨냥 4,000km면 거기에 핵탄두가 됐다 하면 이게 전 유럽이 공포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시 이게 그 트럼프는 성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 이게 경고하지만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뭐 대화나 타협으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란의 이 독재 이슬람 신정들 이자들이 보세요. 겉으로는 이게 대화하고 하면서 이게 IRBM 개발해가 쏘는 거 보십시오. 핵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그 시대의 대과제는 대화나 타협, 오로지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 철혈, 오로지 피와 그 다음에 철, 무기, 이걸로 그 이루 결정되는 겁니다. 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개방하지 않는다면 48시간 내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obliterate, 초토화시킨다. 이제 공은 이란에 뭐 누구한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란의 공이 누가 결정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미 이란은 지도부가 와야 되면서 뭐 혁명수비대 대변인도 죽고 정보국 수장도 죽고 다 죽어서 완전히 고난이 그냥 무정부 상태로 분산돼가 산발자로 저항하는지 뭐 이게 모즈타바가 결정할 수 있는지 그자가 한 번도 안 나타나고 러시아로 도망치러 갔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이 공이 누구한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란에 과연 이게 이란을 장악한 지도부가 있는지 조차도 이게 그 의심은 들지만 그러나 이란이 그 계속 그 호르무즈 봉쇄를 시도하다가는 48시간 내에 이란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이걸 다시 한번 경고하고 여기에 보세요. 이재명 이제 노잖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풀어라. 7개 나라 성명이 노니까 이제 우리도 부랴부랴 우리 8번째 이름 좀 올리면 안 돼?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메네이가 그렇잖아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풀어라. 이렇게 딱 7개 나라가 경고하고 나섰잖아요. 서방에. 근데 우리는 하루 늦은 거예요. 우리도 좀 끼워줘. 우리도 이름 좀 올리면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눈치 보다가 이란에 이런 무능한 제메네이, 이자도 반드시 전쟁 끝나면 끌어내야 됩니다. 하메네이나 제메네이나 전부 빨리 적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고. 호르무즈에 트럼프가 군함이나 보내라니까 계속 눈치 보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미국 쪽으로 가가 7개 나라가 호르무즈 풀으라고 딱 선전포고하니까 거기에 우리 이름 하나 올리려는 참 이게 무능하죠. 무능해요. 이미 중동의 12개 나라 또 전 세계 7개 나라가 이란의 최후 통첩을 한 건데 마지막까지 호르무즈에 가장 영향이 있는 가장 우리가 중대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인데 거기에 제메네이가 끝까지 이란 눈치만 보다가 지금 완전히 트럼프한테 찍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또 이게 이란 눈치는 그래 보는데 이란이요. 일본하고는 협상한데 일본하고 협상해서 좀 통과시켜 줄게. 근데 우리나라하고 협상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찍힐 대로 찍히고 이란한테도 이게 뺨 맞고 있는 이게 제메네이입니다. 이게 바로 외교 무능화, 외교 전능화,
국제 왕따, 국제 사기꾼 이 점에 보세요. 트럼프한테 완전히 찍히더니 이란이 중국, 인도, 파키스탄 다 통과시켜주고 일본하고도 협상해서 통과시켜줄게. 근데 우리나라만 맡고 있는 이쪽 저쪽 항상에 뺨 맞는 진짜 외교 유능한 사람은 이쪽에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고 이쪽도 협상하고 이게 외교 천재예요. 외교 천재. 양쪽 다 뺨 맞는 놈이 어디서 외교한다고 참 이게 한심한 놈이죠. 하여튼 이거 한번 보십시다. 트럼프가 최후 경고 48시간입니다. 과연 이게 공은 이란이 넘어갔다.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 봉쇄하다가 이란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완전히 초토화가 뭔지 제대로 이게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군사 분석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란의 남서쪽에 인구가 200만이나 되는 대도시 시라즈가 있는데요. 바로 이 도시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항공기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파헤친 분석이 바로 주간동아에 실린 기사인데요.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일루 사무국장이 쓴 글입니다. 이게 정말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비행체는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수평꼬리 날개가 없는 삼각형 모양이었다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하고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전투기랑은 모양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니 그냥 꼬리 날개 하나 없다는데 이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F-15나 F-35 같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전투기들은요, 뒤에 수평 꼬리 날개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특징이죠. 그런데 이번에 목격된 전투기는 그게 없었습니다. 대신에 삼각형 모양이었죠. 이런 디자인은 주로 유로파이터나 라팔 같은 유럽산 전투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바로 이 꼬리 날개가 없는 삼각형 전투기라는 결정적 단서 하나로 용의선상이 확 좁혀집니다. 분석가는 이제 속어법으로 범인을 찾아 나서죠. 과연 누가 이런 대담한 비행을 했을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의심받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 나라들은 이런 모양의 전투기를 아예 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외죠. 그럼 다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떨까요? 사우디는 유로파이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럼 사우디인가 싶은데 이번엔 거리가 발목을 잡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죠. 사우디의 주요 공군 기지에서 시라즈까지의 거리가 무려 1,500km입니다. 이게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잔뜩 싣고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분석가는 이 거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도를 살짝 돌려서 카타르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타르에서 시라즈까지는 페르시아만만 건너면 되거든요. 거리가 고작 500km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뭐 너무나도 충분한 아주 손쉬운 작전거리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꼬리 날개 없는 유럽산 전투기를 가지고 있을 것. 둘째, 500에서 630km라는 작전 반경 안에 있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나라는 딱 두 곳으로 좁혀집니다. 바로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자, 그럼 용의자는 카타르와 UAE로 좁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왜? 이 나라들이 대체 왜 이란 영공에 직접 전투기를 띄우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분석은 이제 그 동기를 파고듭니다. 먼저 UAE부터 살펴보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한테서 미사일이랑 드론 공격을 받은 횟수가 자그마치 2,000번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심했으면 한때 두바이가 유령 도시 같다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같은 기간 이스라엘이 받은 공격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수치입니다.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거죠. 카타르의 경우는 더 심각하고 직접적입니다. 이란의 지원 세력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바로 카타르 경제의 생명줄인 천연가스 시설을 때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카타르는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차지하는 엄청난 자원 부국이잖아요. 근데 그 심장부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피해 복구에만 3년에서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으니 이건 정말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공격이었던 셈이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마스가 이란에다 대고 아니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형제 국가들은 공격하지 마시오 라고 호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란과 가까운 하마스조차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 UAE나 카타르가 느꼈을 위협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과 동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한 보복 공격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분석이 맞다면 이건 중동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가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제 이란을 견제하는 세력이 단순히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죠. 카타르와 UAE가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섰다는 건 이란에 맞서는 새로운 다국적 아랍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이란 대 미국과 이스라엘의 문제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란이 UAE와 카타르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직접 반격에 나서는 그런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12개의 이슬람 국가들이 뭉쳐서 이란에 더 이상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최후 통첩까지 보냈다고 하죠.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은 마지막에 하나의 큰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만약 이 미스테리한 비행이 중동에서 벌어질 더 크고 더 복잡한 충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